버블 정렬 문제. 거품 정렬이란 두 인접한 원소를 검사하여 자리를 바꾸는 과정을 반복하며 정렬하는 방법이다.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정렬을 한다.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을 비교하여 첫 번째 값이 크면 자리를 바꾼다. 이거는 지금 오름차순 정렬을 할 때 첫 번째 값이 크니까 두 번째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오름차순이라서. 두 번째 값과 세 번째 값을 비교하여 두 번째 값이 크면은 또 얘를 세 번째로 옮겨서 바꿔준다. 위와 같이 반복하여 n-1번째 값과 n번째 값을 비교하여 n-1번째 값이 크면은 자리를 또 바꾼다. 이 단계가 끝나면 n번째 가장 큰 수가 자리하게 된다. 한 단계 완료. 요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62, 23, 32, 15 4개 숫자가 있잖아요.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싶은데 오름차순이라 하면은 제일 낮은 숫자가 앞에 오고 제일 높은 숫자가 뒤로 가야 되는 정렬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62랑 23을 처음에 비교를 해요. 그래서 62가 더 큰 수임에도 앞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더 큰 수고 23이 더 작은 수인데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죠. 그 경우 얘네를 위치를 이렇게 교환을 해줘요. 23, 62. 62가 하나 뒤로 갔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랑 세 번째 비교를 해요. 더 큰 녀석은 뒤로 가게 바꿔주는 거죠. 62가 여전히 더 크네요. 뒤로 갔죠. 32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하는데 62가 여전히 크네요. 얘가 뒤로 가고 15는 앞으로 가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앞에 있는 62가 제일 끝까지 갔어요. 네. 이거는 이제 62가 제일 큰 숫자고 제일 앞에 있을 때도 가능하고 두 번째 있어도 세 번째 있어도 이 한 번 쭉 이 구간 1단계 구간을 한번 훑고 나면 제일 높은 숫자가 제일 마지막에 간다는 거는 확실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홍색으로 지금 표기가 됐잖아요. 분홍색은 정렬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홍색 구간은 저희가 정렬할 때 이제 더 이상 그 탐색 구간으로 보지 않고 배제하는 거예요.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머지 흰 칸 요거 3개에서 시작하는 게 2단계. 3개에서 보면은 23, 32 위치가 제대로 돼 있죠. 얘는 변경이 없고 32랑 15 바뀌어야 되죠. 32가 더 크니까 뒤바뀌면은 그때는 이제 두 번째 칸까지 정렬이 완료된 거예요. 마지막 거는 이제 두 개만 흰 칸이 두 개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바꾸면은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분홍색 영역이 끝에서부터 점차 이렇게 늘어가는 거죠. 오름차순 정렬의 경우에 제일 끝에 제일 큰 숫자부터 차례대로 채워지면서 정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버블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아시면 되는 거죠. 크게 뭐 대단히 어려운 개념도 아니고 지금 이 코드는 오름차순 정렬인데 내림차순 하실 때는 이 비교할 때 비교 구문 if문 하나만 바꾸면은 바로 내림차순으로 또 바꿀 수 있어요. 앞에 게 크면은 그 둘의 위치를 바꿔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앞에 게 작으면 뭐 위치를 뒤에 게 크면은 위치를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조건만 수정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 간단하게 또 바꿔서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게 버블 정렬이고요. 여기 밑에도 적혀있죠. 분홍색 칸은 정렬이 끝나 더 이상 확인 안 해도 되는 값이다. 정렬되지 않은 수열이 주어지면 버블 정렬의 각 단계가 끝날 때마다 결과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시오. 지금 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각 단계의 마지막 줄, 여기에 마지막 줄, 여기 마지막 줄, 세 줄을 출력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첫 줄의 수열의 길이 4부터 100까지 길이가 주어지고 두 번째 줄에 그 숫자 정수가 주어지는데 정수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가 되겠네요. 처음 상태를 제외하고 정렬 과정의 각 단계별 결과를 출력 예와 같이 출력한다. 그러니까 최초에 받았던 이 입력 상태는 제외하고 각 단계의 마지막 상태 요것만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 보면서 대충 버블 정렬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를 구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딱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두 개 비교를 하는 코드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우선은 요 숫자 입력값 받는 코드를 좀 짜고 있는 동안 여러분이 한번 개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짜면 좋을까? 한 개씩 전체를 돌린다고요? 음, 일단 반복문이 있어야 될 것 같죠? 반복문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네, 한번 생각해 보시는 동안 제가 입력 구문을 좀 짜보고 있을게요. 배열에 담아야 되는데 이 수열의 길이가 최대 100이잖아요. 100이니까 100개짜리 배열 선언할게요. 인트형으로 100개짜리 배열 선언하고 수열의 길이는 length라는 변수를 써서 스캔 받아볼게요. 수열의 길이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하나씩 다 입력받으면 되겠죠. length랑 ij를 둡시다. 루프를 위해서 폼은 i는 0부터 i는 length보다 작고 i 뿔뿔 여기서 scanf로 입력을 받는데 arr이라는 배열에 i번째 받으면 되겠죠. 앞에 주소값 n기호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수요를 입력받고 그러면 이제 입력을 다 받았어요. 네, 전부 다 받았어요. 이제 저희가 1단계 제일 앞에 이 윗줄 이걸 구성을 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정렬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선 얘랑 얘랑 두 개를 비교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포문에서 J는 잠깐만요. 0번째부터 해도 되고 1번째부터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둘씩 비교하는 거라서 하나를 기준점 잡아서 얘부터 포문을 돌릴 거면 얘랑 얘보다 인덱스 하나 적은 녀석이랑 비교하고 또 얘가 1 증가면 얘랑 얘보다 인덱스 하나 적은 녀석이랑 비교하고 또 1 증가면 얘랑 인덱스 하나 적은 녀석이랑 비교하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두 번째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J가 이 값을 담고 얘보다 인덱스 하나 많은 녀석과 비교하고 그 다음에 J가 여기로 와서 얘보다 하나 많은 얘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J가 여기로 와서 얘랑 하나 많은 15랑 비교하고 그 다음에 J가 이까지는 안 와요. 왜냐면 이 다음 비교할 녀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덱스를 제일 앞에서부터 시작할 거면은 여기까지만 와서 잡아야 되고 만약 두 번째부터 시작하면 끝까지 가도 돼요. 두 가지 종류 방법이 있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녀석부터 해서 자기 앞에 거랑 비교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0번째가 아니라 1번째부터 시작하면 되겠죠. 그리고 J 뿔뿔 증가하는 건데 J는 작다. length보다 작다. 네, length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length가 4니까 4보다 하나 작을 때 3인
인덱스가 3일 때까지 돌잖아요. 그러면 딱 제일 마지막 요소까지 j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요렇게 돌리면은 지금 j가 23 가리켰다가 32 가리켰다가 15 가리킬 거고, j가 가리키는 거랑 자기 바로 앞에 녀석이랑 비교해 볼 거예요. 요렇게 둘을 비교해 보고 j 값 증가하면 요렇게 둘을 비교, j 값 증가하면 또 요렇게 둘 비교하고 종료, 이렇게 되겠죠. 네, 그렇게 구성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비교하는 구문. 비교하는 구문은 굉장히 간단해요. if arr에 j-1번째랑 arr에 j번째랑 두 개를 비교할 거예요. 네, j번째, j-1번째 비교를 하는데 마이너스 1번째가 j번째보다 더 크면 바꾸면 되죠. j-1번째가 j번째보다 더 큰 값을 지니고 있으면은 이제 바꾸면 돼요. 근데 바꿀 때 이제 스왑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스왑을 위해서 템프 변수 하나 써줄게요. 왜 저런 템프 변수 써야 되냐면요, 이 60이라는 값을 여기다 덮어 씌워서 그냥 바로 대입해버리면 23이라는 값이 소멸되고 없어가지고 여기다 23을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백업을 했다가 덮어 쓰고 백업된 걸 넣고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요거를 처음에 좀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여기 백업 변수가 여기 이 위치에 있다고 보고 61을 여기 변수에 넣어요. 먼저 넣고 23을 여기다 덮어 씌워버려요. 이제 여기가 23이 되죠. 그 다음에 이 백업했던 61을 여기다가 그제서야 넣는 거예요. 이걸 이제 스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템프 변수를 지금 하나 뒀고, 자, 한번 그걸 해볼게요. 우선 템프에 백업을 해야 돼요. arr j번째를 백업을 해볼게요. j번째 백업하고, 백업했으니까 그 자리 이제 덮어 써도 상관이 없어요. j번째는 arr j-1번째. 지금 j번째 값을 잃어버린 거죠. 얘로 덮어 써버렸으니까. 근데 템프에 지금 백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값을 저희가 여전히 알 수가 있죠. 그리고 arr j-1번째는 템프에 백업해뒀던 거를 이제 담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j번째는 j-1번째 값이 들어가요. j-1번째는 템프에 백업해뒀던 j번째 값이 들어가서 둘의 값이 완벽히 바뀌는 거죠. 네, 두루미님 안녕하세요. 자, 그렇게 해서 두 개를 지금 이 과정은 오름 차순 정렬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짠 요거 폼은 루프 하나가 이 그림에서 어느 구문이냐면요, 정확히 1단계 하나만 딱 수행하는 구문이에요. 제가 지금 짠 이 폼은 루프를 한번 돌리면은 1단계가 한번 딱 돌고 끝나는 거예요. 네, 2단계, 3단계는 없어요. 지금 2단계, 3단계를 지금 저희가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 1단계 구현한 거는 보셨고, 어떻게 하면 2단계랑 3단계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긴 반복하되 분홍색 구간을 정해서, 분홍색 구간은 더 이상 탐색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또 볼 필요 없잖아요. 제일 뒤에는 제일 높은 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 요소가 4개가 있을 때 앞에 2개 비교, 그 다음 2개 비교, 그 다음 2개 비교, 이렇게 하고 끝냈잖아요. 그 제일 뒤에는 정렬이 이미 됐어요. 그래서 흰 게 3칸이 있죠. 그러면은 앞에 2개, 그 다음 2개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정렬의 탐색 범위가 제일 끝에부터 1씩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탐색 범위가 제일 끝에 인덱스까지 합쳐서 총 4개였죠. 2단계 들어오면 탐색 범위가 3개. 네,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 2개죠. 3단계에서는 2개. 이렇게 4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2개. 하나씩 줄어들거든요. 줄어들게 탐색 범위만 조정해주면 돼요.
탐색 범위는 이거잖아요. 랭스. 포문이 1부터 시작해서 계속 J가 증가하는데 J는 랭스보다 작을 때까지. 한마디로 탐색 범위 그 제한 경계선은 랭스거든요. 랭스가 처음에는 3이었다가 0, 1, 2, 3이잖아요. 처음엔 3이었다가 그 다음에 2가 되고 그 다음에 1이 되면 되는 거죠. 하나씩 줄어들게 포문을 하나 더 감싸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서 포문을 하나 더 하는데 i는 랭스 마이너스 1. 랭스 마이너스 1은 제일 끝에 칸을 가리키는 거예요. 네, 랭스 마이너스 1이고 i는 감소하는데 어디까지 감소하냐 하면은 여기 두 번째 칸 1이잖아요. 1까지만 감소. i는 크거나 같다. 1. 네. 랭스가 제일 마지막 여기 위치 3에서 2, 1까지만 감소하도록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고 이 랭스 지금 i 값이 보시면은 네, i 값이 보시면요. 제일 끝에 인덱스 랭스 마이너스 1 여기 인덱스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감소하면서 1번 여기까지 오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감소하죠. 그거를 여기다가 넣어줘 버리면은 이렇게 랭스라고 제한 준 거를 i로 바꿔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 경계선이 i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의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내려와요. 처음에는 루프를 4개를 다 돌았다가 경계선 i가 감소함으로 루프를 3개를 돌고 또 i가 감소하니까 루프를 2개를 돌고 가변적으로 탐색 범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구성하면은 정렬이 다 될 수 있겠네요. 정렬 중간 과정을 출력을 해야 되는데 요거 폼은 다 돌고 나서 중간 정렬 과정을 출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폼은 다 돈 다음에 폼은 하나 더 써서 출력해줘야겠네요. 얘는 전체 출력해줄 거니까 랭스까지 돌리면서 네, 여기는 정렬 중간 결과 출력. 한번 정렬 쭉 하고 폼은 다 돌면은 1단계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요 결과를 출력 해주고요. 그 다음에 2단계 탐색 범위가 줄었죠. 쭉 끝나고 나서 탐색 범위가 i 값이 감소했으니까 줄은 상태에서 쭉 정렬하고 그 다음에 정렬 중간 결과 출력하고 요렇게 하면은 지금 문제를 다 푼 것 같아요. 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중간에 뭐 중간중간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바로 한 번에 짰는데 네, 잘 돌아갈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엔터. 아, 지금 이 결과가 좀 다른 것 같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출력량이 좀 적은데요? 일단 여기에 지금 개행이 없어요, 지금. printf 개행 하나 넣어주고 아, 0번째부터 해야죠, 출력은. 그렇죠, 출력은 0번째부터 해야죠. 이거를 저희가 1번째부터 시작한 이유가 1번째랑 0번째를 비교하기 때문에 1번째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출력을 할 때는 다 출력할 거니까 0번째부터 출력을 해야겠죠.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나온 결과가 23, 32, 15, 60인데 이게 제일 뒤로 안 갔네요.
얘랑 얘랑 비교해서 옮기고 마지막 거가 지금 한번 안 옮겨진 것 같은데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얘가 지금 3으로 시작하고 아 작거나 같다 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거를 지금 아니면 랭스로 하고 작다라고 해도 되고 네 지금 부등호가 하나 좀 잘못돼 있었어요. 이거를 랭스로 만약에 시작하잖아요. i 값을 랭스로 시작하면 얘는 요소가 총 4개니까 랭스는 4잖아요. 4보다 작다라고 해야지 마지막 인덱스 3번째 인덱스까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랭스 마이너스 1 해놓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 2번째 인덱스 여기까지만 보고 말한 이제 많은 거죠. 요쪽까지만. 그래서 지금 그 부등호 설정이 좀 잘못돼 있었고요. 갖다 하나 더 추가해줬거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어허 62가 오는 위치에 값이 좀 이상해졌네요. 여기 첫 번째 값이 이상해지면서 얘가 엄청나게 음수로 나왔잖아요. 얘가 음수기 때문에 정렬한다고 지금 앞으로 보내고 있네요, 다시. 왜 값이 이상하게 나올까요? 입력 받은 거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입력은 제대로 받아진 것 같고요. 62, 23, 32, 15 4개가 제대로 들어가 있고 입력 부분은 문제가 없고 여기서 62가 이상해졌나 본데 랭스 마이너스 1번째 i는 경계선인데 랭스 4부터 시작해서 4, 3, 2, 1 아 4, 3, 2, 1 1보다 작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마이너스 1로 두고 왜냐면은요 지금 제가 여기 앞에 시작 구문만 바꿨잖아요. 이 종료 구문은 손을 대지 않았는데 그랬는데 시작 구문만 바꾼 채로 여기 종료 구문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얘네 시작 구문에서 어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랭스 번째 하고 이게 지금 랭스 값이 4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랭스 4가 되잖아요. J는 4보다 작다 하면은 물론 4보다 작은 녀석 3인 녀석까지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I 값이 계속 감소하다가 1이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1보다 작다 하면은 J 값이 0인 녀석까지 1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아, 그거는 포문은 안 들어가겠네요. 네, 조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하는 부분이 J 기준을 여기 1번째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돌 거예요. 1번째부터 끝까지. 그래서 1번째부터
끝까지 도는데 얘가 i 값이 랭스기 때문에 4보다 작은 거죠. 그래서 3까지 돌아요. 그럼 끝까지 가죠. 3번째 인덱스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랭스 값을 1씩 줄여주는 거죠. 줄여주는데 어디까지 줄여주냐면요. 이렇게 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1보다 크다. 1보다 크면은 0, 1, 2 1보다 크면 2까지 2가 오면은 얘는 1이 되고 네, 뭐 이 부분은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j-1번째가 j번째보다 크면은 둘을 바꿔준다. 템프에 담고 네, 바꿨고 폼은 돌려서 0번째부터 랭스 번째까지 출력을 하고 네, 코드상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됐네요. 이번엔 잘 나온 것 같죠? 자, 결과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23, 그 다음에 32, 15, 62 됐죠? 그 다음에 23, 15, 32, 62 그 다음에 15, 23, 32, 62 마지막에 정렬이 완전히 다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결과가 다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보시면은 제일 윗줄 이게 최초 입력받은 상태인데 62가 제일 뒤까지 도달하면서 여기 보시면은 이 결과가 되는 거죠. 62가 제일 뒤로 가면서 23, 32, 15, 62가 되고 한 번 더 하고 나면은 32까지 그 바로 직전까지 와요.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까지 정렬이 다 되고 한 번 더 하면은 정렬이 다 완료가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중간에 지금 부등호 이거 이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때문에 약간 그 인덱스가 좀 어긋나가지고 결과값이 좀 안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다시 좀 정리를 했어요. 네, 랭스 번째부터로 하고 이거는 부등호에서 이꼴 빼버리고 얘도 빼버리고 네,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했고요. 네, 요게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준점만 잘 잡으시면 돼요. 방법이 기준점 잡기에 따라 뭐 두 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만 잘 잡아 두시면은 크게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오름차순 정렬이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하면은 굉장히 간단해요. 부등호만 이렇게 바꿔주시잖아요. 반대로. 그러면 이게 바로 내림차순 정렬이죠. 이걸로 실행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휴, 얘를 다시 복사해서 자, 결과가 완전 반대로 돼 있죠. 15, 23, 32, 60이었는데 얘는 62, 32, 23, 15 반대로 정렬이 됐죠. 얘는 오름차순 점점점 값이 증가하니까 오름차순이고 얘는 점점 값이 감소하니까 내림차순이에요. 그래서 부등호 하나만 바꿔주시면은 나머지 로직에 변화를 주지 않고 오름차순, 내림차순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일단 코드를 짰으니까 요거를 맞는지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C 언어 제출. 네, 100점 확인이 됐네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버블 정렬 구현도 해보고 중간 결과도 찍어보고 정보 올림피아드 사이트에 제출해서 네, 검증까지 했습니다.
네. 구현할 때 폼은 두 개 중첩해서 그 조건 설정하는 게 살짝 헷갈리고 까다로운데 그 부분만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버블 정렬이에요. 네. 그래서 버블 정렬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